네, 오늘도 급등주 포착하겠습니다.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.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신광석입니다. 네, 이제 8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네. 현재 8월 장 어제부터 해가지고 조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. 네. 요즘 장 어떻게 보시나요? 사실 7월 달, 그러니까 6월부터 7월까지가 사실은 뭐 2차 전지 소재 쪽만 갔지 사실 다른 종목 못 갔거든요. 예. 그쪽에 몇 개 한 대장 4-5개 종목만 핫했고 네. 나머지는 못 갔어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참 수익 내기 어려웠던 달이 6월, 7월이지 않았을까. 특히 6월 중순부터 7월까지가 그런 예. 부분이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면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.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하고 현물까지 매수하는데 통상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면서 차익거래를 유발하면서 기관들한테 현물을 떠넘기면서 매수를 유인하거든요. 어제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왔어요. 그러면서 전자닉스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형주 수남의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대형주들 들고 계시는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반드시 아마 9월 추석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본정 가격이라든지 수익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멘탈 꽉 잡고 예. 중간에 소음이 오더라도 막 뭔가 막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9월 중순까지는 괜찮은데 9월 중순까지는 좋지만 그때 이후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슈가 있었습니다. 바로 대주주 양도 과세. 요게 또 우려감으로 또 증시했던 물론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또 촉발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기는 넘겼다. 그래서 9월 추석 전까지는 저는 시장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저는 트레이딩 하시는 거를 권유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네, 9월 중순까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봤고 6, 7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급등주 마스터하면서 6월, 7월 성공률이 좋았기 때문에 네.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하면은 어려운 시장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종목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내일이죠. 내일 이제 네, 오늘 방금 말을 종가인데 더듬으셨어요. 네, 내일 종가인데 이제 아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95%로 높아졌는데 우리바이오 종목 리뷰하겠습니다. 어떤 확률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? 제가 이제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을 시청자분들 선물하는 그렇죠. 부분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95%거든요. 네. 수익권이에요. 수익권인데 제가 10%를 장중에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예.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고 수익이 지금 5.8 정도 나왔는데 그냥 4% 정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예. 우리바이오 지금 약간 좀 밀리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. 예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들 경북 상주에 참여한다라는 소식도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곡물 쪽은 아니지만 이 원료 의약품 또는 코스메틱 그 원료 관련된 부분들 자체적으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구성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,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부터 해서 지금 좀 올라가다가 요날도 좋은 모습 보였다가 좀 실패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목표 가격을 이 정도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공략 자체가 장중에 일주일 안에 10% 이상이 달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. 일단 오늘 종가까지입니다. 오늘 종가까지 기준으로 산출하고 나서 내일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5,700원 정도까지만 올라와 주면은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거든요. 5,600원까지만 올라와 주면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아이스크림 쿠폰을 또 하나를 또 시청자분들 선물을 드릴 거니까 과연 오늘 어찌 될지 여러분들 오후장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 혹시나 만약에 이게 뭐 종가 기준이 안 된다고 해도 예. 손절 라인만 제가 볼 때 손절 라인을 제가 좀 높였잖아요. 네. 그때 5,000원 높였기 때문에 5,000원 선만 깨지지 않으면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다시 한번 슈팅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시간 부분입니다. 시간 가치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일 공략으로 말씀드렸고 일주일 공략이 안 되더라도 5,000원 선만 지지만 받는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한번 여러분들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바이오가 이제 신광석 매니저에게 우리 바이오가 될지 너네 바이오가 될지는 이제 내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알게 되고요. 되나 목표가 달성을 하나 안 하나 신광석 매니저가 이벤트를 저와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내일 이벤트가 있다는 거 먼저 예고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급등주를 가지고 나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급등주 열어보겠습니다. 삼부토건 거의 한 달 만에 이 사고를 얼만큼 우리시는 겁니까?
두 번입니다. 사골이라는 건 한 예. 세네 번 정도 우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. 전 계속 가지고 날 의향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제가 트레이딩 한다고 했잖아요. 지난번에 제가 7월 초쯤에 말씀드려서 20% 넘게 이제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차트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릴게요.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. 이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 나오고 이때 이제 목표가를 달성하고 이제는 좀 매도하고 눌림이 나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네. 적당한 눌림이 나왔다고 판단되고 있기 오. 때문에 바로 한 달 만에 다시 가지고 나온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좀 동시에 잡고 싶어요. 이 종목이 오. 이제 정책, 그러니까 주택 공급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회사가 이제 국내외 토목, 건설, 도로공사 전반적인 부분들을 기초적인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약간 좀 정치적인 색깔에 좀 가미가 된 이 종목 없지 않아 중- 있죠. 예, 그래서 네. 아마 정치 테마 좀 많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이 종목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딱 한 번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삼부토건을 7월 5일에 편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그렇죠. 확인해봐야겠습니다. 포 열어보겠습니다. 자, 10월 10일 어떤 날짜죠? 원래는 이제 이게 민주당 경선인데 네. 9월 9일인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예.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민주당 경선에서 어느 정도 흥행을 못할 것으로 판단돼서 민주당 측에서는 10월 10일로 변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0월 10일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여당,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겠죠. 여야 막론하고 지금 굉장히 큰 이 골칫덩어리가 현재 바로 주거난 해소겠죠. 바로 예.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필사적으로 이에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. 어제는 또 이재명 던지사가 또 100만 호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전반적인 부분들을 또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이 관련 인물 분이 한번 다시 한번 또 관련된 사항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. 예.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 말씀을 드렸고 10월 10일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6분이 지금 이제 본선에 진출한 상황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세균 전 국무총리 분과 지금 단일화를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지층이 결집이 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분의 뭔가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올라간다면 인물주로서도 이 특색을 받아서 네.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업사이드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의 포착주를 하면서 이게 한 반년 정도 했거든요. 예. 정치 테마주를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처음입니다. 근데 지금 이 정치 테마주가 마지막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게 재료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두 가지 모멘텀이죠. 정책과 인물주로 특화되어 있는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. 관심 있게 여러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삼부토건을 봤을 때 좀 비율로 따지자면 아무래도 정치 테마보다는 인물 쪽보다는 정책 테마에 좀 더 가깝고 거기에 네. 좀 이제 정치 인물을 좀 가미시킨 그렇죠. 걸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럼 기술적 특징도 착 알아보겠습니다. 열어볼게요. 자, 마무리. 네. 어떤 게 마무리되나요, 이제? 제가 1차 목표가를 달성했죠. 23% 넘는 수익을 한번 안겨드리고 나서 한 달 만에 가지고 나온 배경. 네. 딱 한 달 됐네요, 정말. 차트를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마무리라는 거는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딱 좋을 하고 있기 때만 때문에 들어가자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올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요날 이제 급등 나올 때 예. 제가 그냥 이 종목은 그냥 던지고 매도를 하고 나중에 좀 충분히 눌리면 공략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왜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렸냐면 여기가 좀 가짜 상승이 좀 나오는 구간이에요. 통상 이제 파동상으로 이제 ABC 파동 그러니까 조정 파동이 나왔거든요. 네. 그래서 간단하게 A, B, C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굉장히 길게 나왔고요.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사실 주가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한 60% 나왔는데 이 60% 정도에서 지금 ABC 조정 파동이 지그재그 패턴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지그재그 패턴에서 어제 좀 의미 있는 뭔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제가 이 종목을 내일 포착주로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이제 이 종목이 파동상으로 3파 상승이 시작되는 3-1파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따지면서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급등보다는
뭐 하루에 3, 4%씩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술적 분석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. 네, 이번 3부 토건 또 가격 전략도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. 네. 자, 세 번째 줄을 열면서 이번 3부 토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줄 열어주시죠. 네. 4,000원. 네, 마찬가지로 네. 뭐 매물대입니다. 매물대 아닌 목표 가격인데 4,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단기적으로는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.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매물대를 한번 4,000원 라인으로 한번 그어놓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자, 4,000원 선 한번 그어왔을 때 이전에 정고점 연역이 사실은 4,000원, 200~300원 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이제 4,000원 정도에서 지금 거의 다,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.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거의 한 달 동안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온 부분입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4,000원 정도에서 매수 단가를 유지하신 분들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, 그러니까 여기까지 매물대가 비어 있어요. HDS 켜보시면은.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서는 조금은 매물이 추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4,3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4,300원을 말씀드리는데 전고 좀 넘어가는 패턴이겠죠. 근데 여러분들은 4,000원 정도에서 뭔가 강하게 뭐 음봉을 맞던지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조금 뭔가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다라면은 4,000원 정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익절하는 걸 권유해드릴게요.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에서 4,000원과 4,300원. 그래서 최종 목표 가격은 4,3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. 손절 가격은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데 오늘은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10월 10일까지 좀 길게 보셨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저는 전고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손절 가격을 2,900원으로 좀 널널하게 잡아드릴게요. 제가 웬만하면은 종목들 마이너스 5% 정도 잡아드리거든요. 그렇죠. 원래 타이트하게 주시는데. 근데 이 종목은 널널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손절가는 널널하게 2,900원 선 기억하시면서 가격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3부 토건 두 번째로 갖고 왔습니다. 이번에는 목표가가 4,300원이고요. 손절가가 좀 넉넉하다는 것 먼저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손절가 2,900원 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,900원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. 자, 오늘 3부 토건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정책 테마주를 접근할 때 이 말씀하신 10월 실 다 돼서 하기는 좀 너무 늦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한 마지막 뭐 10월 실은 안 돼도 기한을 좀 어느 정도 최고에 올라갈 수 있는 기한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? 일단 통상 이제 이 정책주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일정이 나오면은 일정 나오기 전에 한 2주 정도에는 발을 빼는 게 예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0월 10일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석 전후로 보고 있거든요. 오히려 그래서 추석 전후에 어느 정도 이 뭔가 피날레가 나와요. 어느 정도.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건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. 근데 냉정하게. 머리끝까지 팔려고 하다가 욕심부리다가 괜히 여기서 물려보신 분들 많고 수익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뭔가 일정, 그러니까 정책적인 분야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2주 전에는 파는 게 예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신광선 매니저와 3부 토건에서 얘기했고요. 정책 테마주에 대한 접근 방법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신광선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